안녕하세요. 11월 8일 화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오늘까지 이어온 장 마감 시세를 보면 다우존스는 크게 한 400포인트 올랐는데 나스닥은 한 100포인트 오른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술주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뭐 애플부터 시총 큰 애들이 힘을 전혀 못 썼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지금은 미국 시장보다는 요 근래는 우리나라 시장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양시장, 특히 오늘은 코스닥이 굉장히 더 강했습니다. 근데 강했다기보다는 요새 코스피보다는 좀 덜 올라갔죠. 덜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 오늘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새벽에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혼자 5% 정도 빠져서 나스닥을 올라가지 못하게 한 장본인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위험 인자가 너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청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신 테슬라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샀다는 것 자체가 악재입니다.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 트위터 리스크도 있고, 시장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팔릴 수 있겠냐, 그런 게 좀 내재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사는 데 있어서 할부를 진행하는데, 예전에는 뭐 12개월, 24개월, 36개월, 뭐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뭐 3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것처럼, 자동차 오토론을 쓸 때 지금 굉장히 이자가 비싸졌습니다. 막 10%씩 갑니다. 그렇다 보면 전기차는 또 싸지도 않은데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겠냐, 그런 의구심도 있어서 빠진 것도 있고, 물론 테슬라만 빠진 건 아닙니다. 간판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테슬라, 리비안, 니콜라, 오늘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쪽 업종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그거는 선거 관련 영향도 있습니다. 테슬라하고 트위터 리스크라든가 뭐 자동차가 안 팔린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선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서 시장에서 빠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도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돌아오는 새벽 9일날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핫합니다. CPI 나오기 전까지. 여기 보시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 3개월간 모든 지수 평균 6에서 9% 상승. 선거 이후에, 중간선거 이후에는 증시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이 중간선거가 1942년 이후에 20번의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20번의 중간선거. 이 중간선거가 모두 끝난 이후에 S&P 지수가 1년 누적 수익률로 마이너스를 간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간 모든 지수가 기본 10% 정도 올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화당이 압승을 할 시에는 좀 더 지수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왜 그러냐면, 공화당이 만약에 압승을 할 시, 뭐 상하원 둘 중에 하나만 이겨도 되지만 압승을 할 시에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가지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요,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수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완전한 뭐 추세를 돌렸거나 강세장은 아니더라도 베어 마켓을 좀 더 연장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두 당에서 어느 한쪽이 이길 시 수혜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쪽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 공화당의 승리가 대부분 점쳐지기 때문에 그쪽 카드들이 가지 않은 겁니다. 어제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테슬라, 니콜라, 리비안이 떨어진 이유처럼.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공화당을 봐야죠. 왜? 공화당이 지금 굉장히 우세할 거라는 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공화당을 보면, 공화당은 아무래도 민주당과 완전 반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 에너지와 같이 협업해 나가야 된다,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으로 에너지가 강했던 이런 정유주, 화학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새 ESG라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걸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아예 반 ESG 행동 그걸 갑니다, 공화당. 그래서 얘네는 보면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올랐던 게 엑손모빌, 쉐브론, 필립스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전통적으로 뭐 정유, 화학 그런 쪽을 같이 가자는 거죠. 너무 신재생 에너지만 갈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일 공화당에서 승리할 게 조금 뻔하기 때문에 태양광 쪽, 신재생 에너지 쪽, 전기차 이쪽은 피볼 확률이 많고 단기간입니다. 단기간. 장기적으로 피본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가 이번 선거의 중요 의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그 기후변화 관련주라면 뭐 그린케미칼, 뭐 TKG, 휴캠스, 그리고 요새 뭐 올라갔던 한솔음대포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아니고요. 아니면은 공화당 쪽에서는 제약, 대형 플랫폼, 소비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뭐 다 맞출 수도 없지만은 지금 이 선거가 얘네가 개표 결과가 밤 늦게까지 봐야 됩니다. 내일. 왜냐면 주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당락 윤곽은 밤이 늦어야 드러날 거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화당이 이긴다고 예상을 하고 공화당 관련주를 사는 게 우리들로서는 실전 투자하는 입장에서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올라갔던 쪽을 말씀드리면 중국 리오프닝 화장품주 이거 제가 어제 마감 시황 때 말씀드렸고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방송이나 마감 시황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게임주 이쪽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게임주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면역 항암 학회가 12일까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뭐 몇몇 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유틸렉스를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유틸렉스가 제일 좀 핫할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박셀바이오는 완전 작전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고 알테오제는 이거는 제가 전에 공매도 쇼커버가 나오면 알테오제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도 오늘 10%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동진세미캠 실적 잘 나왔고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1,800원을 찍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면은 64,000원까지 갑니다. 근데 전국의 삼성전자 개미 주주분들 이게 혹시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가지 않겠냐. 주식은 그렇게 원웨이로 갈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반드시 팔 하나 잘라서 끊는 게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오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많이 올랐는데 일례로 이제 하나를 찝어서 말씀드리면 이 카카오페이가 돈을 하나도 못 버는데 이 요새 이렇게 오른 이유가 보면 중국 결제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오르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 결제 시장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이제 카카오페이의 최대 주주인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가 전혀 그냥 시장을 올리기 위한 특정 종목을 올려서 쇼커버가 이익을 내고 또다시 공매도 치고 하는 그런 메이저들의 분탕질 치는 우리의 눈을 흐리는 뉴스지 중국 진출한다고 해서 끼어들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결제 업체들 뭐 NH 한국사이버결제, 나이스 정보통신부터 시작해서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까지 보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그 기업들도 다 그냥 손들고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알리페이랑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수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자국 내 시장은 열어줄지는 미지수고요. 어쨌든 그 논리로 지금 시장이 가서 그 논리로 카카오페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그 말고는 이제 보시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이제 하나 보시면 곧버스 일명 곧버스라고 부르는 이 주 이걸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지금 또 물타기로 안타까운 거예요. 시중에 유튜브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어 이걸 사야지 그게 가장 무서운 건데 그런 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인분들은 안타깝지만 곧버스 보시면 이 자리가 강력한 매물대에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깨지면서 2년을 눌러온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넘지 못할 거다. 이건 쉽게 넘지 못할 거니까 그러면 시장은 단기 반등도 나올 수 있고 개인분들이 너무 숏에 몰려있기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 아직 시장에서 안 간 것들을 보면은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 쪽
그리고 방산주나 뭐 원전주 이런 것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엔터주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린 엔터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전혀. 이번 랠리 저도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데 이때 돈을 좀 버시거나 물린 거 정리를 못 하시면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특징적으로 말할 건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못 갔다. 이렇게 좋은 장에 그게 못 갔을 정도면 선거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 관련주들을 꼭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공화당이 이길 시 수혜받는 업종은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새 밀었던 게임주 보시면 오늘 게임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장중에 캡처한 건데 이게 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게임주가 한두 번은 더 튈 수 있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 이거 포함해서 한 번 정도는 더 튈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시장 보시면 지금 3일 동안 굉장히 낙폭이 큰 하락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단기 조금 비빌 수 있는 언덕을 준 그런 존재가 된 환율 뭐 이게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15일 날 중대 발표를 한다고 예고하면서 사실상 2024년 대선 출사표를 던졌는데 트럼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미치광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보면 트럼프 시절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재임 시절에. 사실 걱정했었는데 대략 거꾸로 트럼프 시절에 호시절이었고 바이든 시절이 굉장히 아브라함 시절이었다. 그리고 대북주의 빛을 다시 한번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선 출사표 던지기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 대북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방송 마감 시장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대부분 그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중요도는 생방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방송 많이 돌아서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